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소재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날도 무더운 데다가 일주일의 중간쯤 되면 지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곧 다가오는 깜짝 황금 연휴를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제 광복절부터 황금 연휴가 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이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선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친 국민들에게 짧게라도 좀 더 쉬고 또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내수 소비를 좀 더 진작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내수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커집니다.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이 법정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는 날이 유독 많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주말을 포함해서 모두 쉬는 날이 117일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115일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쉬는 날이 이틀 줄었죠. 특히 지난 5월 초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추석 연휴까지는 주말 외에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으니 8월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네, 연휴의 경제 효과를 세세하게 따져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네. 이번 황금 연휴에 국민 절반이 쉰다면 그날 하루만 2조 1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 분석을 토대로 1인당 소비 지출액을 83,690원으로 환산해서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한 겁니다. 나들이를 가고 쇼핑하고 외식하는 소비 행위로 늘어날 수 있는 생산 규모는 4조 2천억 원, 일자리 유발 효과는 4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가 집중이 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이번 연휴 기간에 실제로 이 정도의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네, 실제로 이전과 달리 연휴에 해외로 가지 못하는 실정이죠, 현재는. 네. 자연스럽게 국내 여행이 늘어나게 될 건데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임시 공휴일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사태는 2015년 2, 3분기 경제 내수 부문의 최대 악재였습니다. 3분기 경제 진단 당시 내수가 활기를 띠게 된 배경에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임시 공휴일 효과는 국민 절반 정도가 쉰다고 가정했을 때 추산이 되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모두가 쉬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30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이번 공휴일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는 자율입니다. 이 밖에도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그리고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부도 이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바쁜 업계가 바로 택배 업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택배 없는 날이 생기면서 이제 이분들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택배업계는 광복절 전날이죠.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택배 기사들은 쉬게 됩니다. 또한 임시 공휴일로 인해 4일간의 연휴가 되는데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4곳이 참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해서 다행인데요. 그때 뭘 보내거나 받을 게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미리 처리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여름 휴가를 앞두고 한편으로 좀 걱정인 게 지난 5월 황금 연휴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코로나19의 확산세의 좀 분기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괜찮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거든요.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건당국은 생활방역에 국민들이 적응해가고 있는 데다가 관련 지침들이 세밀하게 이루어진 만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이 안전의 원칙,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걸 좀 잘 지키면 그래도 좀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휴일에 무엇을 하든지 개인 방역 수칙과 위생 수칙 지키는 거 꼭 필요합니다. 네. 코로나 환자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위험을 낮추는 정책이 지속되고 시민 여러분들도 그 조치를 잘 따라주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름 계획 세우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트윈 슈머라는 단어를 들고 트윈 왔습니다. 슈머요. 네, 맞습니다. 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쓴 후기를 보고 그 물건을 사는데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이 네. 바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쌍둥이라는 말, 트윈과 소비자라는 말, 컨슈머를 합쳐서 네. 트윈 슈머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의 사용 후기나 입소문 등 다른 사람의 소비 경험을 참고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요. 최근 제품평들은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에 가까운 분석적인 평가들이 많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심리를 노려서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상품평이나 구매 후기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판매자 측에서는 계획적으로 올린 긍정적인 평가나 경쟁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평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공정위는 후기를 조작하고 불평글은 밑으로 내리는 조작을 저지른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도 소비자들도 좀 매의 눈으로 이 상품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재현 기자와 얘기해본 것처럼 이제 곧 여름 휴가입니다. 임시 공휴일의 좋은 취지가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이 임시 공휴일의 의미를 살리는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소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